네, 안녕하세요. 그 중소형주 파트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오늘 그 리서치 포럼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정해진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얘기를 들리고 싶어도 조금은 저희가 좀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 좀 그런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산업은 크게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쪽,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관심 있는 쪽이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치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되게 많이 익숙해진 단어죠.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뭐 초월을 뜻하는 단어와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제 공간 세계를 뜻하는 거에 합성어라는 건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이 밑에 있는 이 상호 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는 결국에 가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무한히 확정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공간에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드린 사실 이 NFT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저희는 시발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호 운용이 메타버스에서는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파트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찾는데 현재 메타버스 내 밸류체인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메타버스 산업에서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 플랫폼, 컨텐츠, 인프라 총 요 네 구성으로 보고 있어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제 VR 기기가 있을 거고 플랫폼은 뒤에 설명드린 청담 러닝 이제 커버하고 있는 청담 러닝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뭐 바운시 이런 종류들을 이제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칭하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가장 많은 업종들이 좀 포진돼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국내에서 이제 종목들을 선정할 때는 이 플랫폼과 컨텐츠 위주로 사실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 ETF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포트폴리오도 여기에 조금 저희는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자체가 무한한 좀 공간이라든지 이런 확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이제 디지털 파일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그냥 쉬운 예로 그냥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0원과 물병에 대한 가치가 아닌 이 물병에 저희가 어떤 이미지화를 심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가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물병은 다른 물병들하고 되게 다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아까 설명드린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NFT가 가장 중요한 저희는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미투온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준비된 소셜 카지노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공식 커버 기업이고 저희는 이제 2021년도 기준 15배 멀티플을 적용을 했습니다. 피어로는 이제 W 게임즈하고 넵튠을 저희는 적용을 했고요.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카지노 V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저희가 장착을 하고 실제 그런 카지노에서 게임하는 현실을 구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실제 게임 IP도 보유하고 있고 이 관련돼서 게임 플레이에 대한 토큰화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한 메타버스 관련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같이 이런 산업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성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회사 가치만으로도 43% 들고 있는 미투젠의 지분 가치로도 충분히 1,400억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반기에 출시된 이런 신종 모멘텀, 이런 신규 게임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투온을 가장 이제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청담러닝의 경우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지난해 11월 달부터 이런 메타버스 온라인 전용 플랫폼의 베타 서비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00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성과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회사인 CMS 에듀가 이제 코딩과
그다음에 수학, 영재 수학 이런 쪽을 하고 있어서 CMS 에듀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뭐 이런 융복합 커리큘럼도 지속적으로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청담 러닝과 에듀테크 기업으로서 꼭 관심 가져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P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XR이라고 하는 게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거를 나타내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그런 세트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이 XR이라고 하는 이 확장 현실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20년도 기준으로는 15%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MP 역시도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지금 현재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는 국내 음성 합성 기술 1위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내에서 저희가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가상 인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음성을 나타냈을 때 셀바스 AI의 기술이 접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런 셀바스 AI에 관련된 이런 음성 매출이 올해는 이제 129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67% 정도 성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129억이 전체 메타버스 내에 이제 그런 버추얼 휴먼에 대한 매출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는 기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도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음성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고요. 다날은 암호화폐 발행에서 NFT까지 확장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PG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이렇게 되게 나타나기가 쉽진 않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자회사 다날 핀테크를 통해 페이코인도 발행을 하고 이런 거에 유통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제프라고 하는 가상 자산에 대한 재테크 플랫폼인 제프도 런칭이 돼 있고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NFT 발행에서 유통까지 담당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훨씬 더 모멘텀이 저희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종합결제 저희가 PG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NFT 플랫폼이 이제 메타 갤럭시아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NFT에 대한 플랫폼은 핵심은 IP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IP들의 양질의 컨텐츠라든지 이런 희소 가치가 높은 IP를 보유할수록 당연히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릭터, 그래비티, 스포츠 배우 등 굉장히 많은 다수의 캐릭터 내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기반으로 저희는 뭐 NFT 이런 작품들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다날과 같이 PG사에서 이런 NFT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모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산업 쪽은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친환경은 뭐 메가 트렌드죠. 그래서 뭐 각국의 정책들 역시도 계속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드린 뭐 바이오 디젤에 대한 바이오 증유에 대한 사용도의 빈도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테마랑 종목은 저희는 뭐 꼭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17년도부터 이어져서 보면은 사실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었고 거기에서 특히 뭐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재 업체들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이렇게 갔다면 저희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 차원에서 리사이클에 대한 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처리 업체 그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물론 지금은 시작 단계여서 뭐 수익이라든지 매출이 크진 않겠지만 이런 업체들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저희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폐배터리 업체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또 산업이고 그래서 이런 수소 쪽 관련된 업체들도 저희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소차 보급에 2022년도까지 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인프라 역시도 요즘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의 전기자동차 인프라도 굉장히 확대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역시도 이런 충전소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산업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저희가 바이오 연료를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정책에 따라서 RFS라고 하는 이런 연료 혼합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계속 상향돼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탑라인에 대한 성장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바이오 연료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화학 업체들이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어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바이오 연료를 하는 기업도 저희는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업체는 원래는 2차 전지 장비를 하는 업체고요. 이제 활성화 장비, 일단 2차 전지 소재에 그런 활성화 장비를 할 수 있는 포메이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배터리에 대한 성능 검사 장비까지도 2차 전지 장비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뭐 정부 과제로 인해서 진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쪽 관련해서 저희는 뭐 정부가 아닌 이런 민간 사업자 향으로도 가시적인 시일 내에 장비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나기술도 충분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원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인 이제 박막과 식각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업체인데, 자회사에 대한 저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화이바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비정형 수소 연료 저장 탱크를 개발 중에 있고요. 2022년도 시제품, 2024년도에 납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형 수소 연료 저장 탱크라고 하면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뭐 딱 정해진 그런 거에만 맞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연료 저장 탱크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이런 확장성이 되게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의 한국 화이바에 대한 좀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JC케미칼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바이오 증유 업체이고, RFS랑 이제 RPS라고 하는 이런 신재생 사용 의무 비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바이오 디젤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O라고 하는 게 크루드 팜 오일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CPO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화학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피를 판가에 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이제 스프레드가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가진 업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그 뒤에서 뭐 미용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카지노 업체도 있고, 다른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본격화되면서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미국에 있는 업체와 국내에 있는 업체의 사실은 주가에 대한 괴리 이런 거를 보면서 미국에 관련된 주식들은 올랐는데 국내 기업은 왜 안 올랐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충분히 이 업체들도 역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고객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런 수익률 갭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종목들을 나타냈고요. 당연히 뭐 백신 접종률이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다면 저희는 뭐 피부 미용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1위 업체인 이제 IGT사가 이제 2022년부터 이제 호텔 고객사의 게임기기 투자가 계속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런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쪽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체여서 저희는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는 루트로닉을 계속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업체들의 멀티플은 거의 뭐 20배 후반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아직도 10배대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뒤에 카지노 업체인 코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IGT사, 이제 미국에 있는 카지노 기기 업체인 IGT사는 현재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제품을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코텍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신저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에 대한 갭은 당연히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현재는 공급망 이슈에 따른 걸로 사실 부품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조달을 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텍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공급망 이슈만 해결이 되면 당연히 수주 상황은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 턴은 굉장히 세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카지노 쪽에서는 이제 코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제한된 시간에 좀 산업 아이디어와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말도 좀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잘 절단되는지 어떻게 좀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저희 팀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산업들을 좀 더 정리해서 내년도 초부터 이제 뭐 보시는 투자자분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께 좋은 아이디어를 더욱더 좀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